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명상한 의사 닥터송입니다. 자, 오늘은 호흡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복식 호흡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호흡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건강상의 목적으로 복식 호흡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계신데 기존에 알려진 그런 복식 호흡의 방법들이 어, 어떤 그런 호흡에 대한 원리나 어떤 인체에서 어떤 생리적인 작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방법들이 알려져 있고 또 각자 또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어떤 것이 바른 방법이고 어떤 것이 우리 건강에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런 복식 호흡이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을 오늘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호흡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했는데 함께 보시면서 한번 복식 호흡이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잘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호흡의 핵심, 호흡의 핵심이 무엇인지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작정 숨쉬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건강상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호흡을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런 부작용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런 호흡이거든요. 특히 복식 호흡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흡을 억지로 배를 부풀리면서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배를 부풀려야 된다. 또는 뭐 몇 초 들이쉬고 몇 초 내쉬고 이러한 어떤 호흡의 방식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계신데 특수한 경우에는 그런 방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어떤 인위적인 방식의 호흡 방식은 우리의 건강에 사실은 크게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오늘의 이제 주제이기도 한데 복식 호흡이나 어떤 코어 호흡과 같은 그런 복부를 사용하는 그런 호흡 방식들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인체의 자율신경계를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복식 호흡은 인체 부교감 신경계의 활성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쉼의 상태에 들어가고 우리가 안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 인체는 저절로 우리의 호흡이 그런 안정된 호흡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서 호흡이 깊이도 우리 호흡 운동이 일어나는 깊이도 점점점 깊어지면서 우리가 복부를 쓰게 되는 그런 형태의 복식 호흡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이 많이 긴장돼 있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거나 심리적으로 어떤 불안정하다든지 그러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우리의 호흡은 그 호흡의 운동의 중심점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이 많이 안 좋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분들은 주로 가슴 또는 그 위의 근육들을 쓰면서 호흡 운동이 이 위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가 안정 상태가 되고 이완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자, 복부가 쓰여지거나 배꼽 아래 하복부가 쓰여지거나 이런 깊은 호흡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이런 호흡 운동을 조절하는 주체는 우리의 신경계, 특히 우리의 뇌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절하겠죠. 그 중에서도 특히 자율신경계의 어떤 조절 기능하고 우리의 호흡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지만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호흡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더 나아가서 건강상의 효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심리적인 부분에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력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부분도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복식 호흡 그리고 우리 인체의 중심인 코어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호흡인 코어 호흡. 자, 그런 호흡의 가장 핵심은 사실은
자율신경계의 활성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율신경계 말 그대로 인체의 어떤 조절 기능을 자동적으로 조율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과 상관없이 우리 인체에서 자동적으로 우리 인체의 기능들을 조율하는 그런 신경계의 기능을 말하는 건데, 그런 자율신경계 활성화가 우리 인체 호흡 운동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 등이 우리의 건강하고 밀접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호흡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호흡은 특히 스트레스 반응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불안할 때는 호흡이 빨라지고 얕아집니다. 호흡의 중심점이 위로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이는 심적인 불안감을 증폭시키게 됩니다. 반면 깊고 느린 호흡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이완 반응을 유도합니다. 호흡 조절을 통해서 신체와 마음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왜 우리가 호흡이 중요한지를 잘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자, 결국 호흡의 깊이에 따라서 우리가 흉식을 하는지, 흉식 호흡을 하는지, 아니면 흉복식 호흡, 흉식과 복식 호흡의 중간 정도 되겠죠. 그런 흉복식 호흡, 주로 이제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코르셋 호흡이라고 해서 우리의 흉복식 호흡을 통해서 어떤 몸의 체형이라든지 어떤 미용적인 목적의 그런 어떤 호흡법을 많이 활용을 하시게 되는데, 자, 이런 흉복식 호흡,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좀 더 호흡이 깊어지면, 자, 복부가 쓰이는 이제 복식 호흡이 서서히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복식 호흡도 배꼽 위에 상복부가 쓰이는 호흡이 있고 배꼽 아래 하복부가 쓰이는 호흡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런 복식 호흡은 주로 배꼽 위에 상복부 정도 쓰이는 호흡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코어 호흡과 같은 인체의 중심점이 중심이 돼서 호흡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호흡은 주로 배꼽 아래 하복부가 쓰이게 됩니다. 이처럼 호흡의 깊이에 따라서 우리의 호흡을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호흡의 깊이에 따라서 우리 인체의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는 것이 달라집니다. 자, 흉식 호흡이 주로 쓰여지게 되면 우리는 주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돼서 아까 이제 스트레스 반응에 특화된 것이 사실은 교감신경계죠. 자,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우리는 그런 외부의 어떤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의 신경계도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쉼의 상태에 들어가거나 안정이 됐을 때 또는 수면 상태이거나 할 때는 호흡의 중심점이 내려와서, 자, 복부가 쓰이는 그런 복식 호흡의 형태가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신경계는 호흡의 깊이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의 인체 내의 장기, 특히 복부에 있는 장기들에서 주로 그런 부분들을 일종의 센서 역할을 하면서 체크를 하게 되고, 그게 피드백으로 우리 대뇌 쪽에 전달이 되면서 특히 이제 뇌간 쪽으로 전달이 돼서 우리의 호흡 운동을 이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부의 어떤 그런 호흡 상태, 복부가 쓰이는지 흉부가 쓰이는지 어떤 그런 호흡의 깊이에 따른 그런 호흡의 상태가 우리 뇌로 전달이 돼서 우리 인체 조절 기능을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건강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얕아지고 계속 만성적으로 얕은 호흡만 계속 하게 되면 우리는 교감신경이 과항진되는 어떤 그런 상태를 지속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에너지의 고갈 상태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어떤 만성 피로라든지 아니면 자율신경 실조증 같은 어떤 그런 질환의 상태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깊은 호흡은 인위적인 호흡이 아니라 우리 인체의 자율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위적인 방식의 호흡 방식은 피해야 된다. 그것을 반드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인체의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
교감하고 부교감 신경계로 나눠지죠. 근데 교감 신경계는 이제 에너지를 좀 소모하는 어떤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부의 스트레스나 위험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환 신경계가 활성화되는 거고, 예,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체 내부의 장기들이 활성화되는 게 달라집니다. 자, 부교감 신경계는 반대로, 자, 휴식과 소화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채우는, 예,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심박수가 감소되고 소화가 촉진되고 기관지 수축 등의 효과가 있어서 신체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우리가 호흡에서 복식 호흡이나 코어 호흡과 같은 깊은 호흡을 하는 목적은 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인체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 채우고 충전하는 그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얕으신 분들은 어떤 에너지의 그냥 방전 상태, 자, 그러한 상태를 이제 만성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만성 피로 증후군과 같은 어떤 그런 에너지적인 만성적인 고갈 상태에 이르게 되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뇌에도 굉장히 피로 상태를 유발하게 됩니다. 자, 교감과 부교감 신경계의 기능들, 자, 요 그림을 통해서 한 번쯤 잘 이해를 해두시면, 아, 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어떻게 되겠구나,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우리 인체가 어떻게 반응하겠구나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자, 지금 척추의 레벨에 따라서도 우리가 어떤 장기들이 자극을 받고 활성화되는지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깊어지면서 흉식이 아닌, 예, 복부에 어떤 장기들을 자극을 주면서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이렇게 에너지를 우리가 충전하고 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점이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호흡 조절 중추는 뇌간에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우리가 숨내라고 하는 연수에 우리 호흡 조절 중추가 위치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횡격막의 어떤 수축 팽창이라든지 호흡 운동을 조절하게 됩니다. 근데 우측에 보이는 어떤 자율신경계 분포도를 같이 보시면은 우리 인체 장기, 특히 복부의 장기들에 저렇게 신경계가 위치하면서 우리의 호흡 상태에 따라서 또 우리의 산소 포화도가 어떤지를, 네, 어떤 그런 정보들을 받아서 그걸 뇌로 어떻게 보면 그 정보를 전달해서 우리 인체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게끔 그런 피드백 작용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부교감 신경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자, 미주신경, 베이구스 러브라고 하는데 해부학적으로 저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체 뭐 폐라든지 위라든지 또 소장이나 대장과 같은 그런 장기에 저렇게 그런 우리의 미주신경이 분포를 하면서 우리 인체의 어떤 기능을 저렇게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우리 복부 내부의 장기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일컬어서, 자, gut brain connection, 장뇌 연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 복식 호흡이나 코어 호흡과 같은 복부를 쓰는 그런 깊은 호흡들은, 예, 저렇게 뇌와 신경계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부분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런 깊은 호흡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건강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호흡에 대한 이제 방식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인체의 생리적인 이런 부분들, 시스템을 이해를 하면 우리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식 호흡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인위적으로 배를 부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자연스러운 호흡을 해야 된다는 거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쉼의 상태, 휴식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호흡의 중심점이 점점 깊어지면서 저절로 복부가 쓰입니다. 실제로 내부에서는 횡격막이 쓰이면서 횡격막의 상하 운동으로 인해서 외형적으로 복부가 쓰여지는 그런 형태로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율신경계, 특히 부교감 신경계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의식적이고 인위적인 호흡은 신체 말단부의 수익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쓸 수 있는 근육들만 쓰이게 되는데 호흡이 깊어지고 우리가 무의식적이고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게 되면 그런 불수의근들도 쓰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불수의근들이 우리 인체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체의 코어를 이루는 어떤 그런 근육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 중심부에 코어 근육들이 쓰이면서 그런 깊은 호흡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근육의 관점에서 코어 호흡도 이런 자연스러운 호흡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네, 우리가 억지로 코어 근육을 막 쓴다고 해서 저절로 그게 쓰여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수의근이 활성화되면서 우리는 코어 근육보다는 신체 말단부의 근육들을 더 쓰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긴장이 유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면 어깨나 뭐 가슴 부위가 경직되면서 막 호흡이 잘 안 되고 숨이 막히듯이 답답한 그런 증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증상들을 방지하고 우리가 호흡이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호흡 방식보다는 자연스러운 호흡을 해야 된다는 거. 네,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코어 근육은 저렇게 뭐 횡격막이라든지 복행근이라든지 골반 기저근 그리고 우리 기립근 중에 다혈근과 같은 그런 근육들을 말하는데 저런 근육들은 우리가 억지로 쓰려고 해서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스러운 호흡을 통해서 호흡의 중심점이 내려오면서 그 호흡 운동이 깊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근육들까지도 활성화된다는 거. 예,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호흡, 복식호흡이나 코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저런 심과 이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명상이나 호흡 명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저런 깊은 호흡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깊은 호흡의 이면에는 자율신경계의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것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 저 왼쪽 하단에 제가 배터리 게이지를 같이 저렇게 표현하는 그림을 같이 첨부를 했는데 결국 부교감 신경계는 우리 인체에 배터리를 채우는 거, 에너지를 채우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겁니다. 결국 에너지의 어떤 비움과 채움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에너지의 어떤 고갈 상태냐, 에너지에 어떻게 보면 채워지는 어떤 그런 충전 상태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자율신경계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게 우리의 호흡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 이 부분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율신경계 활성화는 호흡의 깊이에 따라서 자율신경계 활성화가 결정이 돼요. 호흡의 깊이에 따라서 우리 신경계가 그것을 감지를 해서 그게 뇌로 전달이 돼서 그런 호흡 운동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흉식호흡, 그리고 흉복식호흡, 복식호흡, 코어 호흡의 순으로 호흡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자율신경계 활성화 정도가 달라지는구나.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호흡은 우리 인체 중심, 코어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코어 호흡입니다. 외형적으로는 하복부가 수축 팽창하는 그런 호흡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코어 호흡은 코어 근육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인체 중심점, 코어가 중심이 되는 그런 호흡 운동을 우리는 코어 호흡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근육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저런 중심점인 코어 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 중심부가 활성화되는 코어 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의 코어 근육이 쓰이게 되죠. 저절로 그렇게 쓰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부분을 좀 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비례도 저 그림을 같이 보면서 이해하시면 코어에 대한 개념을 더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지구의 핵처럼 또는 은하의 중심부처럼 마치 우주의 블랙홀처럼 우리 인체에도 중심점이 존재를 하는데 그게 바로 코어다. 그리고 인체의 태풍의 눈과 같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태풍에 우리가 같이 빗대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체에도 그런 호흡의 중심점이 존재를 한다는 거고 그게 인체의 물리적인
또는 에너지적인 그런 중심점하고도 일치한다. 그래서 코어 호흡은 그러한 부분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 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코어 호흡하고 복식 호흡을 따로 이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복식 호흡을 제대로 하게 되면 우리 인체의 중심인 코어가 활성화되면서 코어 호흡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코어 호흡도 사실은 복식 호흡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복식 호흡을 더 깊이 있게 제대로 하게 되면 우리 인체의 중심인 코어를 중심으로 호흡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코어는 인체의 태풍의 눈과 같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호흡을 해보면 호흡이 깊어지면서 호흡이 우리 인체의 중심적인 코어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어떤 그런 중심점이 실제로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구슬처럼, 작은 구슬처럼 또는 동전처럼 그런 중심점이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복식 호흡이 깊어지면서 우리가 또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호흡의 깊이에 따라서 자율신경계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뇌파도 달라집니다. 호흡이 얕아지면 저렇게 베타파와 같은 그런 파장의 어떤 그런 뇌파가 우리 뇌에서 이제 측정이 되고요. 호흡이 우리가 깊어지면서 호흡의 어떤 그런 깊이에 따라서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와 같은 그런 또 느리고 깊은 파장의 그런 뇌파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의식도 점점 무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심해 상태에서 어떤 수면과도 비슷한 그런 무의식의 영역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명상이나 호흡 명상을 하게 되면 저런 무의식의 영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잠을 자지 않아도 우리가 호흡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그런 의식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게 명상의 원리죠. 그래서 사실은 명상은 호흡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복식 호흡이 건강상의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리적인 또 정신적인 부분하고도 그 효과가 연결되는 부분이 사실은 저런 뇌파의 조절하고도 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심방의 어떤 박동이나 박동수나 어떤 호흡수 이런 것하고도 다 연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심리적, 어떻게 보면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인 모든 활동하고 우리 호흡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호흡을 활용한 명상, 호흡 명상은 우리 의식의 주파수 조절법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호흡의 리듬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의식의 주파수, 뇌파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의식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알아두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호흡은 특히 우리가 이제 복식 호흡을 익힐 때, 또 이제 코어 호흡을 익힐 때, 처음에는 이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인 호흡에 어떻게 보면 의식적인 호흡 패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좀 누워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긴장도 잘 풀리고 호흡도 오히려 더 잘 깊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누워서 저렇게 이제 손은 45도 옆으로 손바닥에 하늘보게 바닥에 두시고 그대로 누워서 턱끝 당기시고 시선과 의식은 몸의 중심점, 중심 부인 코어 쪽에 가볍게 두시고 호흡은 몸에 그냥 편안하게 맡겨두시면 우리가 이완이 되고 점점 의식이 안정이 되고 할수록 호흡은 그 중심점이 점점점 내려가게 되고 종국에는 이제 복부가 저절로 쓰여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제대로 된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호흡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려고 안 하는 게 핵심이다. 자, 앉아서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척추를 바르게 하셔야 되고요.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귀 옆, 귀 뒷선하고 어깨 중앙, 그리고 고관절, 그리고 뭐 고관절 정도까지면 되겠죠. 앉아서 하시는 거니까. 만약에 서 계신다고 하면 자, 무릎 측면하고 이제 복숭아뼈 거기까지 일직선으로 이렇게 일자의 어떤 정렬을 가질 수 있게끔 자세를 취한다는 거. 앉아 있을 때는 귀 뒤, 어깨 중앙, 그리고 고관절, 여기가 이제 일직선상에 있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정면에서는 자,
턱끝이 이렇게 들리면 안 되고 살짝 당겨 주셔야 되고, 시선은 우리 인체 중심점인 하복부를 가볍게 응시한다는 거. 자, 하복부는 우리 골반강이라고 해서 골반의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위가 인체 중심부예요. 근데 거기를 우리가 가볍게 인식하고 느끼고, 또 시선도 그쪽을 가볍게 바라본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감각, 우리 감각은 우리 신경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 감각을 그쪽에 뒀을 때 호흡도 그렇게 활성화되고, 그때 우리의 뇌로 어떤 그런 피드백이 전달이 되는 거죠. 우리의 감각을 복부 쪽에 뒀을 때 복부의 장기들이 활성화되면서 그게 우리 뇌까지 피드백으로 어떤 그런 정보와 신호를 전달하면서 우리 인체는 좀 더 안정된 상태가 되게 되고 부교감 신경계가 더 활성화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호흡에 대해서는 자율신경계의 활성화가 핵심이란 거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자율신경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히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복식호흡이나 코호흡과 같은 깊은 호흡을 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 방식은 인위적인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쉼과 이완을 통해서 저절로 호흡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저절로 복부가 쓰여지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 인위적으로 복식호흡을 하려고 하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저절로 복부가 쓰여지는 그런 복식호흡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아이들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긴장들이 우리 몸에 누적이 돼 있고, 그런 긴장 때문에 깊은 호흡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또 체형도 변형되고 틀어지면서 그런 체형의 변형이나 틀어짐으로 인해서 또 깊은 호흡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호흡을 깊이 있게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그런 긴장들을 풀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체형도 또 바르게 하는 거고, 그게 우리의 자세도 바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호흡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원리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식 호흡하면 보통 가슴에 손을 얹고 또 한 손은 윗배에다 이렇게 두고 보통 많이 복식 호흡 하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요것은 조금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호흡의 깊이가 우리가 이렇게 손을 가슴과 윗배에다 두게 되면 윗배 호흡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배꼽 아래 하복부가 쓰이는 깊은 아랫배 호흡까지는 좀 어려워요. 자, 앞으로는 손을 이렇게 명치, 한 손은 명치, 한 손은 배꼽 아래 하복부에 대시고 한번 호흡해 보세요. 자, 그러면 호흡이 좀 더 깊이 있게, 자, 배꼽 아래 하복부가 쓰이는 그런 깊은 호흡이 이런 손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깊은 호흡이 될수록 우리의 부교감 신경계가 더 활성화돼서 우리 인체의 어떤 휴식과 에너지 충전, 그리고 치유 반응이 촉진된다는 거. 그러한 부분들을 꼭 이해를 하시고 이런 효과들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복식호흡 그리고 코호흡과 같은 어떤 그런 깊은 호흡이 왜 중요하고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특히 자율신경계와 같은 우리 인체 신경계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부분들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복식호흡이 조금은 더 잘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부터라도 한번 이렇게 손을, 한 손은 명치, 한 손은 이렇게 하복부, 배꼽 아래 하복부에 한번 이렇게 대시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한번 몸에 호흡을 맡겨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잠시 어떤 쉼의 시간을 가지시고 잠시 이렇게 명상에 한번 들어가는 느낌으로 그렇게 한번 호흡해 보시면 그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호흡도 점점 깊어지고 건강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효과도 거두실 수 있고, 또 심리적으로 불안하시거나 또 안정이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어떤 자율신경계 이상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호흡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호흡에 대한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